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윗꼬리를 달고 지금 4만 원대 위에서 놀고는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바로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잠깐만 보실게요. 21시간 전 보이시죠? 근데 역배열일 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은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항선이라는 것은 맞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를 세게 돌파를 해 주든지 아니면은 내려오든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고각도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돌린 다음에가 찐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만능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가를 이어놓은 평균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캔들이 상방으로 올라가겠다는 종가가 나왔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거는 이동평균선이 우측으로 꺾였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저께 그저께 계속 참아왔던 분할 매도를 살짝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동평균선을 만등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맹신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고, 이제는 그 차트적인 부분은 현재 그렇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동평균선이 꺾일 때까지 기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또 매수와 매도 타점을 통해서 또 발라먹는 형태를 하게 될 건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국제 정세, 그리고 지금 하나솔루션에 나왔던 금융감독원의 요청,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밑에 보이시는 따봉 표시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을 때, 물론 그 전부터 영상을 올려드렸었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올려드린 다음에 1000명이 넘게 보신 다음부터 꾸준히 좀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유상증자가 나온 그 26일 다음날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단독 기사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하나솔루션 증자 신사를 한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 단독 기사라는 거는요, A라는 언론사에서 B라는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거를 A라는 언론사에 그냥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야 이거 B 기자의 단독 기자야, 우리 몰라,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단독 기사를 좀 조심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점 심사랑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요청하고 있는 정정 신고 제출 요구, 이거랑 좀 다른 성격이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거는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전자 공시 사이트 다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하나솔루션에서 딱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 대해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오늘 나왔는데, 어라? 보니까 어저께 하나솔루션에서 올린 게 있네? 뭐지? 싶었는데 제가 이거 일부러 안 다룬 거거든요. 볼 게 없어가지고. 뭐냐면, 굵은 파란색 글씨체로 사용해서 정정했다라고 하는 게 작성 책임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한화가 이렇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솔루션 유상증자의 오너 일가 한화가 이제 자금을 투입하고 참여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유증을 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유증을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정정 요구를 했다라는 거 오케이. 근데 그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건가 금감원에 그 하기 전에 한화 오너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내용이 금융감독원 요청 전에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상? 하나솔루션에서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데, 대신에 금융감독원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유상증자를 했었던 그 내용을 잠깐 본다 그러면요, 여기서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했었을 때 아마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얘네가 자금 조달의 목적이라고 했었을 때 시설 자금에다가 이만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채무 상환 지급을 이만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금액 이게 1조 5천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거가 야 도대체 니네 어디다가 채무를 상환하는 건데, 야 니네가 돈 벌어서 해야지, 그거를 유상증자 해가지고 받은 그게 어딨냐, 이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채무 상환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고, 시설 자금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너 일가가 이제 참여를 할 정도로 하나솔루션의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어저께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주력 자회사인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를 통한 내무 건전성 및
사업 경쟁력 강화 계획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네, 어저께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유상증자 금액이 정정될 거다라고는 사실 예상하기가 힘들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똑같은 하나 계열사 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25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던 개파락을 썼던 그때가 바로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때는 정정 요구를 이때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다가 유상증자라고 쳐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3.6조 유상증자에서 1조 3천억을 또 깎아버렸었잖아요. 이렇게 증자를 또 줄여버렸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유상증자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에서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정정 요구가 나온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솔루션도 그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정비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에 맞춰가지고 하나솔루션이 눌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때, 그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찾아봐야 된다. 그때는 이제 이동평균선에 돌려서 찐퉁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기간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솔루션의 내부적인 걸 본 거니까 국제정세까지 또 봐야겠죠?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말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10일 날 이제 미국이랑 이란 둘이서 만나가지고 결정을 한다, 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밀렸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미국과 이란 대표단 파키스탄 도착 10일 오전 협상 개시한다고 했는데 11일이면 토요일이고요. 파키스탄이랑 우리나라랑 4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그때쯤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최고위급 협상이라고 되어 있어. 대통령이 가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부통령이 갑니다. 벤스 부통령이. 그래서 꽤나 높은 애들이 가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게 우리가 진전 있는 대화를 했고 협상을 했다라고 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란 쪽 대통령 해가지고 갑자기 최종 성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선에서 갑자기 아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협상 조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바로 또 뒤통수를 후려갈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눌릴 때 같이 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휴전이니까 첫 번째 뒤통수까지는 일단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다행인 거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 그래도 협상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나스닥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구간까지 딱 왔습니다.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 휴전 협상이 빠그라졌다가 다시 한번 2차 휴전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돌파가 나온다라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반대로 이제 휴전에 대해서 얘기가 잘 됐다라고 나온 다음에 뒤통수를 맞고 그 다음에 2차 휴전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 휴전안은 한 번 나오면요, 그다음부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연락에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2달 동안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을 처음으로 하는 거고, 미국과 이란 양쪽에서 둘 다 우리 협의하자, 휴전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이전에는 미국 혼자 휴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못 올라간 거였다. 정리하면 그거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솔루션, 난 여기 위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홀딩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밑에서 매수를 하셨다, 혹은 나는 수급대장 영상 보고 물 탔다, 그래서 지금 평단가 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갈치살 발라먹듯이 발라먹기를 시작해야겠죠. 어떤 구간을 만들어 놓고 물량 매집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쏠 겁니다. 이런 랠리 구간. 근데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을 챙겼어요. 지금 이 가이에서. 그러면 이것만 해도 10%가 넘어요. 2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약간 군침 돌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구독자님들한테도 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따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 구독자가 되셔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010-7666-8354. 만약에 하나솔루션을 나는 자식한테 물려줄 거다, 나는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타점 필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솔루션이 막 올라가다가 다시 또 눌림이 세게 올 수 있는 구간이 또 발생했을 때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하면 또 타점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지 않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수급이라고 보내시고, 저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10,000명 돌파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바로 20,000명 돌파를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 달라, 이제 그거기 때문에 편하게 수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타점을 통해서 하나솔루션은 지금 발라먹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도 엄청난 수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 넘는 수익들 어떻게 나왔었는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요, 하나솔루션 여기서는 어떤 수급이 박혔는지, 그리고 환율과 유가는 어떤지 확인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환율로 봤을 때 1481원인데 지금 추경 소추안이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기본법 관련된 정책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돈이 풀리는 정책들이 통과가 국무회의에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전쟁이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환율은 은은하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경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외국인이 그리고 저도 오늘 매도를 했다라는 거 어느 정도 겹치죠. 계속 보시다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이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될 겁니다. 그래도 10년 넘게 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010-7666-8354 궁금증 다 해결되셨나요? 만약에 또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전에 혹은 나왔을 때 영상으로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뭐 궁금하실 게 없을 것 같지만 항상 댓글 열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